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 스태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됐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취재하시는데 더 불편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서 주거 대책도 챙겨 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또 찾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경제의 기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바꾸었습니다. 상식을 복원한 것입니다.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 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40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 조치 중입니다.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 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뒤따라가만 갈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선도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 우주, 바이오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해서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서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대전의 연구 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 5천억 원 규모의 백신 펀드 조성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 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입니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 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마는 그 결과 해외에서 최근 우리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습니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영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입니다. 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습니다.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효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고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가 경정 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주택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 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습니다. 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책임 있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습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 억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 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영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 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했습니다. 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정상 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나토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약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 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전현직 총리와 정관계 유력 인사들 만나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었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시켜 나가겠습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 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전반에도 녹아져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 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 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인 청와대 통제 관행에서 벗어나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해서 국민과 국회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재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 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부터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내홍과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모두 발언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윤 대통령의 첫 공식 회견이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예상했던 15분을 넘겨서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 마지막 부분에서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면서 본인부터 분골쇄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 100일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발언 대부분을 할애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시장,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건을 처리한 것도 성과로 꼽으면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모두 1000여 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또 이 가운데 140건은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탈원전 정책 폐기, 나토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 방산 수출, 민정수석실 폐지 등도 정부 성과로 밝혔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당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오늘인데요. 그런 만큼 여당 내 갈등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에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며 즉답은 피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실의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전날 약식회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국면 전환용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조직과 정책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속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출근길 약식회견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 비판도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민주당은 혹평을 내놨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여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소통의 기회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을 시청을 마친 직후 YTN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우리 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갈 텐데 국민들이나 언론이 궁금해하는 국정 전반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한 기회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민생 위기라는 악조건 속에서 출발했다며
무엇보다 100일 동안 정쟁에 가려져 있던 정책 성과를 국민께 잘 설명한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도 호평이 이어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3개월 조금 넘는 업무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면모가 드러났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말이나 쇼나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로 보여주는 전공법으로 전임 대통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었고, 이 밖에 준비된 원고나 프롬프터 없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것 역시 돋보이는 부분이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의 평가는 많이 달랐죠.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내세울 내용도 기대했던 내용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빈술에만 요란했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실망시켰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아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는 20점에 불과한 참담한 상황이라면서 국민은 모든 국정지표에서 잘못됐다는 심판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과 관저공사 수주특혜 의혹, 사적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 몰상식을 바로잡는 건 국회의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조금 전에 끝났고 저희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렸고요. 일단 대담 진행하기에 앞서서 짧게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소장님 먼저. 한 줄로 말씀드리면 틈이 더 커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틈이 더 커 보인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차차 들어보도록 하고요. 복 전 비서관님도 한 줄 평 해주신다면요. 듣고 싶은 얘기는 없고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신 것 같다. 예. 저희가 할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회견 제목이요. 대통령에게 듣는다더라고요. 이걸 가지고도 좀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53분간의 그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때는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듣는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말한다. 그러니까 복귀왕 선배님 말씀 예. 잘해주셨는데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본인께서 당신께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참 회견문을 봤을 때 예. 와, 100일 동안 정말 윤석열 정부가 무척 많은 일을 했구나. 네.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뤄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말씀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틈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자, 이거 지지율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대표와의 이 갈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하셨어요. 많은 국민들과 기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었는데 네.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틈이 커 보인다라고 전 말씀드린 겁니다. 복 전 비서관님도 살을 좀 붙여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듣는다라는 것도 참 어색한 거죠. 보통은 이제 국민과의 대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100일 기자회견을 해왔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업무보고 형태로 각 부처의 주요 업무들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이외에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100일에 대한 평가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박하잖아요. 예. 그 내부에서도 25점짜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한 반성과 겸손하게 자기를 되돌아보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를 했을 것인데 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본인은 아직까지 준비가 덜 돼 있을 뿐이고 잘못한 것 없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예. 100일이 됐는데 100일 기자회견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것인가라는 어떤 의아심까지 네. 자아내게 하고 예.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 중에서 뭐 민생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통합의 문제가 있는데 통합적인 메시지도 또 10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오지 않고 일종의 전 정권과의 어떤 선긋기 이런 내용들도 강하게 좀 들어가 있어서 많이 아쉬웠어요. 모두 발언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요. 그 모두 발언 메시지는 좀 어땠습니까? 성과를
이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셨죠. 예. 뭐 통합이나 이런 메시지는 없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과 위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 국민 응원 질책 걱정 않도록 민심 잘 챙기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소주성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경제 분야를 좀 정상화시켰다라는 것, 시장의 효율, 공정이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했다.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사정 컨트롤 타워를 폐지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던 권한을 과감하게 포기했다. 대통령의 재정적 권력 헌법 틀 안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성과집 같은 걸 내요. 대통령실에서 우리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하고 어제도 당 정책위에서 윤석열 정부 100일 성과하고 정책 자료집 같은 걸 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혹시 반대 측으로부터는 자화자찬으로 들리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과 우려가 있었고요. 저는 처음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좀 실무자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같은 경우도 어떻게 100일 기자회견 40분만 하겠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분야별로 좀 얘기를 했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치 현안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가 이번에 보면 북한 문제 나왔다가 다시 또 국내 현안 문제로 되돌아갔어요. 뭔가 이게 안 맞잖아요. 현안 문제, 뭐 외교안보 문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분야별로 했으면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프롬프터를 안 쓰시고 이 원고지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자신 없어 하시는 거 아닌가?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인상을 줬어요. 그래서 앞에 화면을 보면서 좀 얘기하셨으면 보다 더 준비가 잘 돼 있구나, 현안을 꿰뚫고 있구나 그런 인상을 줬을 텐데 그런 인상을 주지 못하도록 실무자들이 좀 준비를 좀 덜 철저하게 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프롬프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사실 이 모두 발언이 사실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됐더라고요. 기자회견이니까 조금 짧게 하고 기자들의 얘기를 질문을 많이 받았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근데 당신께서 좀 현안과 관련된 정치적인 현안 질문이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가장 기자들과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한 거였는데 거기에 상당히 원론적으로 얘기하신 부분 그리고 저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던 거는 뭐였냐면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셨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가 기간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국민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앞으로 무언가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부터 바꿔나가겠다고. 지금까지 뭐 하셨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부적절한 말씀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서 전 정부와 차별화된 윤석열 정부의 달라진 부분들을 강조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바꾸었습니다. 상식을 복원한 것입니다.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 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감찰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네, 복전 비서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소주성에 대한 비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렇습니다 하고 본인의 비전을 얘기하면 되는데 마치
전 정권의 경제 정책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제 정책인 것 마냥 예. 그리고 이것을 상식을 복원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비상식적인 정책만 5년 내내 펼쳤다는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으로는 걸맞지 않은 내용인 거예요. 예. 새로운 경제 정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가능성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라는 것이 맞는 거죠. 대통령의 언어로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 정부 비판으로 반사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선거 때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출범한 지 100일 된 대통령에게서 저런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민정수석실 폐지를 마치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큰 변화처럼 말씀하시는데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하나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임명되지 않은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뭐 측근, 지인 이런 어떤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걱정들을 했잖아요. 네. 이러한 그 감찰 기능, 관리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엔 좀 듣고 싶어 했을 텐데 네. 그 부분은 쏙 빠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를 법무부로 옮긴 것 이것에 대한 자화자찬만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순기능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장관 후보자들 낙마하고 이런 그 과거의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하고 더 바꿔나가겠습니다라는 말씀이 맞는 것이지 마치 이것을 바꾼 것을 큰 개혁을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다 내려놓은 것 마냥 말씀하시는데요. 국민들은 그 권한이 내각에 있든지 청와대에 있든지 똑같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지 대통령이 누구에게 권한을 준 것처럼 예.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한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